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신형 그랜저가 프리뷰를 통해서 베일을 벗고 있는데요, 어느덧 사전계약건이 10만 대 돌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프레임리스 도어를 처음 보시고 좀 낯설었다는 반응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전 영상에서 약속드렸던 것처럼 프레임리스 도어와 일반 도어의 차이점,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우선 일반 도어부터 볼게요. 창문을 열면 이렇게 보이는 위쪽 도어의 프레임과 측면 프레임 안에 유리가 갇혀 있는 구조죠. 좀 가까이 와보세요. 유리가 맞닿는 부분들 이렇게 벨벳 소재로 유리와 맞닿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풍절음과 소음 등을 동시에 줄일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임리스의 경우 이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무에 직접 맞닿게 되어 있죠. 가령 일반 도어의 경우 이쪽 이제 안쪽에 고무가 되어 있는데 이 고무와 직접 맞닿게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리스 쪽은 고무와 유리가 직접 맞닿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변색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러한 변색 때문에 썬팅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일찍 노후화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작동 방식으로 인한 약간의 오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된 차량은 문을 열 때 살짝 내려가고요, 닫으면 올라가는 방식인데요. 1초의 텀을 두고 한 1cm 정도 내려갔다 올라가는 방식이죠. 여기서 오해가 있습니다. 만약 비가 내리는 날에 이 틈 사이로 비가 유입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주 소량만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서 실생활에서는 불편함이 전혀 없다고 알려드릴게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그럼 세차장의 경우 문을 열고 닫을 때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도 역시 있었는데, 역시 무시해도 될 정도이니 세차 매니아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세 번째는 프레임리스 도어의 특성상 유리가 직접 고무 패킹에 닿는 구조라서 고무 패킹의 수명이 상대적으로 좀 짧아지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현대차 그룹이 소재 변경이나 보강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번째, 어쩌면 이 점이 가장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문을 열고 닫을 때 습관적으로 도어 위쪽을 바로 잡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뭔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지문까지 남게 되는데 이건 좀 불편하더라도 탑승하시는 분들께 미리 좀 알려드려야겠죠. 다섯 번째는 문을 세게 닫는 경우 유리가 파손되지 않나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을 열면 유리가 좀 낮아지고요, 문이 닫히면 한 1초 정도의 간격을 두고 위로 올라가죠. 이 기능을 숏드랍이라고 하는데 실생활에서 힘껏 문을 닫는다고 해서 유리가 파손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장점인데요, 높은 개방성이죠. 벤츠나 BMW, 아우디의 스포츠 지향성 차량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프레임리스 도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면 프레임이었기 때문에 개방감이 한마디로 끝내주죠. 루프까지 열리는 차량에서는 프레임리스 도어의 장점이 절정을 맞이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시선을 집중시킬 정도로 멋지고 개방감 역시 뛰어납니다. 일곱 번째는 단점이자 개선이 되었을 것 같은데, 구조적인 차이점으로 인해서 일반 도어보다는 당연히 소음과 풍절음이 더 발생이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신형 그랜저에는 1열과 2열에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었다고 하고요, 추가로 유리의 두께까지 한층 더 두꺼워진 것으로 알려졌죠. 결론적으로 현대차 그룹은 프레임리스 도어를 새롭게 적용하면서 소음과 풍절음 쪽도 당연히 해결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멋진 디자인의 프레임리스 도어의 단점을 줄이고자 제조사 입장에서는 비용과 기술이 많이 투자되는 부분인데요. 전기차에서 프레임리스 도어가 사실상 기본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이 신형 그랜저를 시작으로 향후 출시될 신차에서 프레임리스 도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상으로 프레임리스 도어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유리 테두리 부분이 고무 패킹과 직접 닿는 구조라서 썬팅을 하면 내구성이 좀 약해진다는 점이 단점이 될 것 같고요. 유리에 손이 닿기 때문에 탑승하시는 분들에게 좀 주의를 전달해야 되는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실제 시승을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체크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형 그랜저의 계약 중단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세월 정말 빠르죠. 지난 6월에 신형 그랜저의 계약이 사실상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알려드린 지 어느덧 4개월이 지났는데요. 이번에는 계약 임시 중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기간은 10월 27일 수요일부터 11월 7일 월요일까지 중단이 됩니다. 계약이 중단이 된다고? 어떤 이유가 있겠죠?
물론 계약 건수가 공급보다는 수요가 월등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제 곧 10만 대를 넘는 상황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생산량을 증설하더라도 어쩌면 내년에 출시되기가 좀 힘든 상황에 도달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정보는 상황을 근거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 예상되는 일정입니다. 추가로 제조사의 공식 발표 내용이 아닌 점에서 가볍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신형 그랜저의 전면 유리에는 M533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5mm 두께의 하단에는 HUD 마크를 볼 수 있죠. HUD 전용 유리로 일반 유리보다 약 2배 정도 비싸다고 하죠. 포착된 테스트 차량의 유리 정보를 정리해보면 전면 유리는 신형 그랜저는 5T, 기존 그랜저 4.7T, 기존보다 좀 더 두꺼워졌고요. 1열 왼쪽 유리의 경우 5.3T, 기존도 5.3T로 적혀있네요. 따라서 1열 유리는 비슷한 것 같고요. 2열 유리는 신형 그랜저가 5.3T, 기존 그랜저가 4.3T, 따라서 2열 유리도 좀 더 두꺼워졌네요. 2열 뒤에 쿼터 글라스의 경우 신형 그랜저가 5T, 기존 그랜저가 3T로 쿼터 글라스 부분은 많이 두꺼워진 것 같네요. 참고로 유리의 두께와 종류는 트림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제네시스 G80의 유리의 두께를 보면 쿼터 글라스 쪽이 3.5T, 2열 유리가 4.4T, 운전석 1열 유리가 4.5T로 오히려 신형 그랜저 쪽이 좀 더 두터운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풍절음 등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두꺼운 유리를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이제 곧 11월이 시작될 것 같은데 가격과 세부 정보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뭔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촬영도 하고 소식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좀 조금 허전한 느낌이 들죠? 여러분의 격려가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신형 그랜저의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